여러분 안녕하세요. 해인학당 유순복입니다. 오늘은 남명조식 선생의 민안부 7번째 단락이에요. 권력은 백성의 손에 있음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한 유계 위소민, 한나라 유계, 이 유계는 한나라를 세운 유방입니다. 유계는 소민, 평민 출신이죠. 한 유계, 한나라 유방은 평민이었고 진 2세 위대군, 진 2세는 진시황의 둘째 아들 호해입니다. 이사와 조고의 조작으로 이복형인 부소를 죽이고 진제국의 황제가 된 인물이죠. 진 2세는 위대군, 대군이었다. 이 필부의 역만승, 필부로서 유방이죠. 한낱 필부로서 역만승, 바꿀력, 만승은 만승천자예요. 천자를 바꿨다. 일개 평민의 신분으로서 황제가 된 것을 말하고 있죠. 옛날 전시에 천자는 만승, 제후는 천승, 경대부는 백승의 수레를 가지고 출전할 수 있었죠. 그래서 만승이면 전쟁이 났을 때 백만대군을 부릴 수 있는 황제를 말합니다. 황제의 권력을 상징하는 시어예요. 필부의 신분으로 황제가 되었으니 있을 수 없는 일이죠. 어떻게 필부로서 황제가 될 수 있었는가? 시 대권지 하제. 그러니 이 대권은 하제, 어디에 있는 것이냐? 겉으로는 황제가 권력을 쥐고 있는 것 같은데 전혀 그렇지 않으니 그 권력의 근원이 어디인가? 어떻게 일개 평민이 황제를 바꿀 수 있는가? 도대체 이 대권은 누가 가지고 있는 것인가? 반문합니다. 지제호 오민지 수해, 지 오직, 제 있다, 호 오민지 수해, 우리 백성들의 손에 해 있구나. 유방은 평민이었지만 민심을 얻어서 천하를 얻었고 진 2세는 황제였지만 민심을 잃어 몰락했다. 그러니 권력은 출신 성분에 있지 않고 오직 민심에 있을 뿐이라는 것을 강조하는 표현입니다. 불가외자, 두려워할 만하지 않는 것이 심가외야, 매우 두려운 것이다. 겉으로는 평범해 보이거나 약해 보이는, 어쩌면 만만해 보이기까지 하는 평민이라 할지라도 실제로 그들은 매우 두려워해야만 하는 존재이다. 희허제, 촉산지 험, 촉산의 험난함이요. 전혀 위험하지 않은 것이 오히려 위험하다는 것을 이 촉산의 험난함에 비유해서 감탄하고 있습니다. 희허, 감탄사예요. 그리고 감탄 종결 어미사 제자. 이 촉산은 중국 서남부의 산악지형으로서 고대 중국에서 가장 험하고 위험한 길이라고 되어 있죠. 유비가 한때 이 지역을 기반으로 촉한을 세워서 황제가 되었던 곳이기도 한데요. 또 이백도 그의 시 촉도난, 촉당으로 가는 길은 험난하다. 그래서 100걸음에 9번 꺾이는 길, 푸른 진흙길이 산을 휘감는다 등으로 인생의 고달픔과 위태로움을 빗대어 읊기도 한 산이에요. 때문에 이 촉당은 천연의 요새라든가 운둔의 땅, 위험한 길로 이렇게 묘사되는데 왜 갑자기 난데없이 이 촉산의 험함을 말하는지요. 언급했듯이 민암은 백성의 마음속에서 단단하게 자리 잡고 있는 저항의 바위 덩어리 같은 것이라고 했지요. 마치 몸속에서 자라나는 암처럼 시간이 지날수록 커지고 단단해지는 민심의 응어리입니다. 선생은 그 민심의 응어리를 너무도 험해서 감히 접근하기 어려운 촉산으로 비유한 거예요. 촉산의 험함이요는 민심의 험함이요. 이제 결론으로 들어가요. 8번째 단락입니다. 민심의 험함은 다른 곳에 있지 않다. 오직 군주의 부덕함 때문이다를 말하고 있습니다. 안득이 분군 복국 야제. 안득, 어찌 뭐뭐할 수 있겠는가. 분군, 넘어질 뿐 임금군, 군주의 몰락을 말하죠. 임금을 물리치고 복국, 나라를 뒤집을 수 있었는가. 야제, 탄식하면서 질문하고 있어요. 어떻게 임금을 쫓아내고 나라를 뒤집을 수가 있지? 구, 걸, 암지, 소자. 구, 탐구해보다, 깊이 따져보다. 걸, 암, 걸은 지시대명사 걸이에요. 그
암, 그 바위덩어리, 그 암덩어리 같은 것, 그것이 소자, 생긴 바를, 비롯된 바를 따져보면 단, 불, 외, 호, 1인, 단, 진실로 1인, 한 사람에게서 불외, 벗어나지 않고 유, 1인지 불량, 오직 1인, 한 사람의 불량한, 불선한 것으로 말미암는다. 어떻게 백성이 분근 복국할 수 있지? 생각해보면 그건 다른 거 아니다. 오직 한 사람의 불량함, 불선함, 부족함 때문이다. 그것에 대한 설명을 9번째 단락에서 설명하고 있어요. 위, 어시, 갑잉. 그 위태로움, 왕이 쫓겨나고 나라가 망하고 하는 그런 것은 어시, 이것 때문에 다음에 열거하는 6가지 때문에 갑잉, 2배로 이어진다. 여기서 갑자를 갑옷이라고 해서 이제 전쟁, 혼란 이렇게도 해석을 하는데요. 또 갑절이라는 말이 있죠. 예, 관용적으로 굳어진 표현이긴 한데 정치적인 타락 때문에 그 위험함이 2배로 이어진다. 몇곱절로 이어진다. 그 첫째가 궁실광대 암지여야. 궁실의 광대함은 바위의 수레이다. 궁실을 광대하게 짓는 것은 백성의 분노를 움직이게 하는 수레이다. 권력의 사치는 백성의 눈에 띄임으로써 그 민심을 움직이게 하는 수레 역할을 한다. 기록에 따르면 당시 문정왕후가 수렴청정하던 시기에 궁궐의 수리나 증축 공사가 많았다고 합니다. 특히 창덕궁 중심으로 궁궐을 확대시키고 정비했다고 하는데 그 모양새는 민심을 이반시키는 요인이 될 수 있겠죠. 권력이 크고 넓어질수록 백성의 고통은 깊어지는 거죠. 궁궐의 확장은 암을 실어 나르는 수레가 된다 입니다. 이런 식으로 6개가 열거되는 거죠. 두 번째, 여알 성행 암지계야. 여알은요, 여성이 그 사적인 관계를 통해서 권력자에게 정치적으로 청탁하거나 자기의 영향력을 행사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비정상적으로 정치에 개입하는 것이죠. 당시에는 문정왕후가 어린 아들 명종을 대신해서 8년간 수렴청정하면서 이교국가 하에서 불교를 후원하고 또 인사권을 좌지우지하고 또 동생 윤원형 등 그 친족을 중용하는 등 정치적인 영향력을 발휘하죠. 해서 선생은 그의 그 단성소라는 글에서 자전께서는 생각이 깊으시지만 깊은 궁중의 한 과부에 지나지 않으시고 전하께서는 어리시어 단지 선왕의 한낱 외로운 후사에 지나지 않습니다. 라며 문정왕후와 명종을 신랄하게 비판하면서 조롱합니다. 암지계야. 이 계단이라는 것은 점층적으로 올라가는 것이죠. 민심의 위험 수위가 점점 높아지는 것을 이 계단 계자로 설명한 것이에요. 궁궐을 확장시키고 이러면서 민심이 점점 흥흥해지기 시작하는데 문정왕후의 정치 개입이 민암을, 백성의 그 불신과 분노를 점점 높이고 있다. 세렴, 무예, 암지적야. 세렴, 세금과 부역이죠. 무예는 단순히 무능한 행정을 말할 뿐만 아니라 도덕적으로 결핍되어 있고 또 정치적으로도 탐욕이 높은 그런 그 도에 넘치는 것을 말합니다. 기록에 의하면 당시 소유인 세력들이 매관매직하고 토지 탈점하고 또 사적 이익을 위해서 무역을 하는 등 막대하게 부를 축적함으로써 백성들의 경제적인 부담이 심해졌죠. 그리고 또 그 전쟁 대비 명목으로 또 세금도 무지하게 걷었다고 하네요. 권력의 탐욕이나 그 행정의 무능함, 그것으로써 암지적야, 그 민심의 응어리가 점점 쌓여간다. 백성의 고통이 누적됨을 표현했습니다. 사치, 무도, 암지립야. 사치가 무도해지니 그 민암이 세워졌다. 권력의 사치가 정도를 넘으니 점차 민심의 그 응어리가 드디어 기둥처럼 세워진 것을 말해요. 사치는 단순히 소비적인 낭비를 넘어서 도덕적인 타락이죠. 그리고 이 무도는 이제 법도나 절제가 없다.
당시 문종왕후는 유교 국가 하에서 불사를 대대적으로 벌이면서 불교를 적극 후원하는데, 선생은 그 개인적인 그 신앙의 재정을 낭비하는 것은 사치다라고 여겼고요. 또 그녀의 동생인 윤원형을 비롯한 소련 세력의 그 권력 독점, 부귀영화, 그런 것을 다 국가적인 사치라고 말하는 거예요. 사치 무도가 그 민암을 세우는 기둥이 되었다. 포국제위 암지도야. 포국한 자가 벼슬 자리에 있으니 민암이 나아가는 길이 된다. 포국. 포자는 억누르다, 때리다 해서 억압하는 행위를 말하고요. 요 극자도 이길 극, 제압할 극이죠. 그래서 포국하면 같은 의미로 만들어진 유사 단어예요. 그래서 백성을 가혹하게 억압하는 그런 사람, 포국자가 제위, 벼슬 자리에 있으면 암지도야. 조직적으로 정하게 하는 길을 열게 된다. 부정부패를 일삼는 그런 자격 없는 사람들이 요직에 앉으면 백성은 조직적으로 그들로부터 벗어날 길을 만든다. 형육자행, 암지고야. 형육, 형벌과 살육을 자행, 마음대로 제멋대로 행하니 암지고야. 민암이 바위처럼 굳어진다. 이 형육자행은 통치자가 공포정치로 백성들을 함부로 다루는 것을 말합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백성들의 그 억한 마음이 더 단단하게 굳어져서 끝내는 깨거나 부실 수 없는, 쉽게 꺾이지 않는 상태가 된다. 통치자의 공포정치가 그 민암을 응고시킨다. 백성은 비록 약해 보이지만 이 폭정이 계속되면 그 분노는 바위처럼 단단하게 험해져서 끝내 피할 수 없는 사태를 벌이게 된다. 그러니 백성을 두려워하고 존중해야 한다. 정리하면 궁궐의 학대는 민심을 흉흉하게 움직이고 여성의 비정상적인 정치 개입의 성함이 민암을 자라게 하며, 또 과도한 세금 수탈은 민암을 커지게 하고, 사치무도함은 민암을 세우게 하고, 포급자가 요직에 앉으면 민암의 길을 만들며, 또 공포정치는 민암을 더욱 굳게 해서 위태로움이 2배로 이어진다. 결국 그 정권을 무너뜨린다 입니다. 이와 같이 선생은 백성의 불만을 민암으로 비유해서 결국 정권을 엎을 정도로 단단하게 굳어지는 과정을 단계적으로 보여주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험한 민심은 본래부터 그런 것이 아니지요. 다음 10번째 단락입니다. 종, 궐암지, 제민. 종, 과령, 궐암. 저 민암이 제민, 백성들에게 있다 할지라도, 백성들이 저 암 같은 저 바위덩어리를 가슴속에 갖고 있다 할지라도, 하, 막, 유어, 군덕. 하, 어찌, 막, 뭐하지 않았겠는가. 어찌, 군덕, 임금의 덕에서, 막, 유리하지 않았겠는가. 백성의 민암은, 백성의 마음속에 있는 암은 군덕, 임금의 덕에서 유리한 것이다. 수, 막허머, 하해. 수, 물이, 하해. 강이나 바다, 보다, 막험, 험하지 않다. 물이 강이나 바다보다 험한 것은 아니니, 비대풍 즉 타척. 비대풍, 태풍이 아니라면 타척, 편안하다. 백성도 물처럼 겉으로 보기에는 평온하지만 그 안에는 잠재된 위험성이 있다. 때문에 평소에는 순응하지만 억압이나 폭정이 심해지면 격렬하게 반응함을 설명합니다. 험, 막, 위어, 민심. 마찬가지로 이 험함도 민심보다 위험한 것이 없는데, 비폭군 즉 동포. 폭군이 아니라면 즉 동포이다. 험하기로는 민심보다 더 험한 것은 없지만 폭군만 아니면, 그 위정자가 왕이 폭군만 아니라면 이 백성과 같은 동포이다. 폭군이기 때문에 험하게 한다 이거죠. 이 동포 위적수. 동포를 적수, 적으로 여기는 것은, 이 동포는 왕이에요. 그 왕을 적으로 생각하는 것은 용, 수사이, 연호. 용, 어찌, 수, 누가, 사, 시켜서 연호. 그러겠는가.
백성들이 왕을 왼수로 삼는 것을 누가 시켜서 그렇게 하는 것이냐. 왕이 폭정만 하지 않으면 같은 혈육으로서 동포로 여기지만 폭정을 하기 때문에 험하게 대하는 것이다. 본능적으로 그렇게 되는 것이다. 여기서 EA, V, B예요. 그래서 동포를 원수로 여기다. 왕을 원수로 여기다. 네, 마지막 11번째 단락입니다. 민심은 원래 험한 것이 아니다. 지도자가 만든 것이다. 남산절절 유석암암. 남산은 절절하니 오직 암암한 돌뿐이다. 이 남산은 서울 중심에 위치한 산이죠. 흔히 절개, 기계를 상징할 때 쓰는데 여기서는 특히 백성의 저항의 의지를 상징하고 있죠. 민심을 남산의 형상으로 비유했습니다. 남산절절, 백성의 그 절절한 마음, 간절한 마음이라고 표현한 것 같아요. 유석암암, 암암한 돌뿐이다. 암암은 험준하고 단단하게 솟은 모양을 묘사한 것이죠. 남산의 강직함, 겉으로는 평안하지만 그 속에는 아주 무섭고 단단한 바위가 있다. 언제든지 정치를 잘못하면 드러나는 돌이다. 남산절절 유석암암. 백성의 마음은 남산처럼 절절하고 바위처럼 암암하다. 태산암암 노방소첨. 태산은 암암하여 노나라 사람들이 다 우러러보는 곳이다. 태산은 중국의 대표적인 명산으로 권위나 존엄, 성인, 나아가서는 통치의 정당성을 상징합니다. 태산암암, 태산은 암암하여 노방소첨. 노나라 사람들이 다 우러러보는 곳이니 기암일야. 그 암은, 태산의 암은 일야, 남산의 암과 똑같다. 남산과 태산을 연결해 보면 남산은 백성의 마음이고 태산은 성인의 덕, 남산은 도덕적인 힘과 저항, 태산은 통치자의 도덕적인 권위. 백성의 분노는요, 단순한 그 감정상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도덕적인 판단에서 오는 것이다. 민심의 절절함, 암암함의 정당성을 태산으로 보증하는 것 같습니다. 백성의 마음은 태산처럼 절절하고 태산처럼 우러름을 받는 존재다. 민심의 암암함이 태산만큼 존중받아야 된다. 폭군이 민심을 억누를 수 없다. 민심은 태산처럼 무겁고 태산처럼 단단하다. 백성의 분노나 폭동은 의롭고 정당한 저항임을 강조하는 거죠. 우러름을 받는 존재임을 태산을 거론해서 설명하고 있어요. 안위 즉 이, 편안함과 위태로움은 다르다. 자아안지, 그 편안함은 나로부터 편안한 것이고 자아위이, 나로부터 위험한 뿐이다. 그러니까 편안함과 위태로움은 다른 것이지만 결국 다 내가 편안함을 만드는 것이고 내가 위태로움을 만들 뿐이다. 그러니 막왈 민암, 왈 말하지 말아라. 민암, 백성이 암이라고 말하지 말아라. 왜냐? 민 불암의, 백성은 암이 아닐 것이다. 백성은 본래 위험한 것이 아니라 지도자의 덕과 행위에 따라서 달라질 뿐이다. 통치자의 그 선택과 행위에 따라서 백성이 동요하거나 혹은 따르거나 하는 것이지 그 백성이 암 같은 존재는 아닌 것이다. 백성을 험하게 만드는 것은 통치자다. 통치자로 하여금 책임을 묻는 구절이죠. 네, 이 글은 참으로 용감하다 하지 않을 수 없죠. 실제로 선생은 임금에게도 직언을 서슴지 않았다고 합니다. 백성의 고통을 외면하지 않고 도덕과 의로서 권력에 맞섰던 강직한 성품을 잘 보여주는 글이에요. 맹자는 천시불여 지리, 지리불여 인화라고 했지요. 사람의 화합이 가장 중요하다. 왕도정치 이상은 민심을 따르는 것이라고 했죠. 정치 정당성은 권력이나 제도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국민의 지지와 공감에서 비롯된다는 의미에서 이 민암부 매우 의미 있는 글이라고 생각됩니다. 예, 이상으로 남명조식 선생의 민암부 읽어보셨습니다. 공부에 많은 도움이 되시길 바라요. 후원자 여러분, 가입자, 구독자 여러분 모두 감사드립니다.
구독과 좋아요, 댓글 잊지 마시고요.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